대단한 양의 임대주택들이 집 없어 서러운 무주택 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막바지에 터져나온 임대 물량들을 총 점검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2020년 그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그때 계속해서 다양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작년이 된 12월 22일 2020년 3차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그 이틀 후인 12월 24일 2020년 2차 행복주택 공고가 등장했습니다. 12월 30일엔 제4차 서울 리츠 3호 장기 전세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3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공고, 2020년 기존주택 매입 임대 공고,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까지 말라버려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대량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벗어나 보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겐 그나마 가뭄의 담비 같은 일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12월 24일 날 발표된 2차 행복주택 공고문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주는 듯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국민임대주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싼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신청 자격이나 입지 조건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임대에 비하면 너무 비싸져 버렸어요. 하지만 임대주택이 그래도 여전히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애용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기에 저리도 왕창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린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알다 보니까 이번에 행복주택 안내 영상을 만들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게으른 탓도 있고요. 그러던 차에 얼마 안 되는 공급량이지만 이번에 3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공고가 뜨고 다른 여러 모집 공고문들도 같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뤄둔 행복주택 모집에 대해서 2차, 3차를 이번 기회에 같이 몰아서 안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커가지고 천상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영상의 진행은 2차 공급을 중심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3차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2차, 3차 행복주택 모집 공고의 특징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행복주택은 공공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주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밖에도 고령자나 취약계층에게도 약 20% 정도의 물량을 제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 자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대학생이나 청년 계층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둘째, 이번 공급 총량은 1479호에다가 3차 공급 물량 96호까지 더해져서 결코 적지 않은 대규모의 물량인데요. 신규 공급이 733호, 재공급이 746호, 그리고 3차 공급 물량이 96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상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선정 기준과 면적 규모가 다 틀립니다. 셋째,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까지로 상향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120%까지 상향되어서 신청 자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 말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그냥 이후에는 월 평균소득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주거급여 수급자 공급과 일부 20타입대 면적을 제외하면 40타입부터 59타입까지 면적 규모가 커진 주택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의 수준에 비해서 임대 가격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나중 따로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이번 행복주택 공급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일정입니다. 공급 절차와 일정을 같이 보겠는데요. 작년 12월 24일 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약 접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우편 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어쨌건 인터넷 접수는 올해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우편 접수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올해 5월 12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고요. 입주 예정일은 올해 7월 달입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1666-3456이다 하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셋째, 공급 현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차 모집은 1479호, 신규 공급이 733호, 재공급이 746호 이렇게 됩니다. 이번 2차, 3차 행복주택과 관련된 공고문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 공급 현황이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공고문을 같이 프린트를 하셨건 또는 모니터상으로건 같이 옆에 놓고 시청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몇 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까요? 공고문 6페이지 말미에서부터 3공급 현황 이렇게 해서 도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신규 공급 733호 도표부터 보겠습니다. 단지명이 나와 있고 공급 유형이 제곱미터로 나와 있고요. 공급 대상과 신청 자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일반 공급의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이걸 합해서 꽤 몇 타입이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그 오른쪽에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영상 후반부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영상을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본 영상 화면을 멈춰 두시고 자신의 거주지와 희망지구, 자신에게 해당되는 계층과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 주택들을 몇 개 검토해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훑어보셨나요? 그러면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신청이 미달이 된다면 남는 물량은 해당 공급 대상별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신청 대상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우선 공급이 먼저 처리되고 거기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일반 공급으로 처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만 해도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곧 이어서 2편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에 관해서 각 계층별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 3차 행복주택 모집 공고의 특성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임대료 전환 방침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후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TV의 운영자 숲속에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